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평온이 머물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사유의 형태입니다. 혹시 요즘 집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도 못하나 싶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정리를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무능해지는 것만 같아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리를 못해서 자책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너무 오래 버텨왔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수없이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였는데도 정리는 되지 않는 걸까요? 왜 의지를 다잡아도 다음 날이면 또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 당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습니다. 정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는 인생을 얼마나 갈아서 살아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정리가 되는 집은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정리가 무너진 집은 이미 마음이 먼저 쓰러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는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리를 잘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포기하게 만든 당신 인생의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프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리가 멀어질 때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집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근본 심리 첫 번째는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올해 67세인 이영자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습니다. 이 씨의 아침은 늘 비슷합니다. 눈을 뜨면 벌써 9시가 훌쩍 넘어 있습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건데. 하지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TV를 보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택배로 온 건강식품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뜯어야 하는데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게 벌써 사흘째입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 라면 먹고 난 냄비가 있습니다. 물에 불려놨으니 씻기는 쉬울 텐데 손이 안 갑니다. 점심 준비할 때 같이 하지 뭐. 하지만 점심도 대충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에 밥 한 공기. 그릇이 또 하나 늘어납니다. 오후가 되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는데 더 피곤해집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봅니다. 뉴스도 아니고 유튜브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면을 스크롤할 뿐입니다. 시간은 가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 6시쯤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이 씨는 핸드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갑니다. 카메라에 부엌 쪽이 보이면 안 됩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딸이 보면 걱정할 게 뻔하니까요. 응, 엄마 잘 먹고 있어. 너는? 저는 괜찮아요. 엄마, 건강은 어때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럼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은 이틀째 안 먹었습니다. 약통이 선반 위에 있는데 꺼내 먹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입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걸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애들 키울 땐 이것보다 훨씬 바빴는데도 집안일 다 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인데 왜 이것도 못하지? 이 씨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섭니다. 냄비를 들어 올립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됩니다. 팔이 안 움직입니다. 아니, 움직일 수는 있는데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 씨는 냄비를 다시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설거지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몸이 무겁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혹시 당신도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일은 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내일이 와도 똑같지 않으십니까?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고갈 이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고갈된다. 당신이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건강 챙기느라, 외로움 견디느라, 하루하루 버티느라. 당신은 이미 살아남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니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방 한 칸 정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는 여유가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의 끝에는 권태가 온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냉혹하지만 정확합니다. 당신은 평생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태조차 느낄 힘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너무 오래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영자 씨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만에 펼쳐보는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줄만 썼습니다.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지쳐 있었던 거구나.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못하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버텼을 뿐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근본 심리 두 번째는 과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어느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쓰던 서류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스째로 쌓여있는 문서들, 명함들, 오래된 수첩들. 아내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인데 버리면 안 돼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서류들을 버리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걸 버리면 내가 살아온 증거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걸 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그는 박스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10년 전 프로젝트 보고서였습니다.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종이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 자신의 젊은 날이 들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있었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애착 대상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상실을 두려워할 때 물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물건을 통해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태생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무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아렌트의 말은 정확합니다. 당신은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그 남성은 결국 조금씩 서류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류를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었구나.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당신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를 너무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 자체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근본 심리 세 번째는 삶의 통제권을 잃은 상태입니다. 어느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그들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고, 남편이 있을 땐 그의 식사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넓었지만, 그녀는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방문했습니다. 집 안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쁜 게 아니라 무기력했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리를 해봤자 다시 어질러질 텐데. 치워봤자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는데. 그녀는 그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심리학자 마틴 세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나중에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답해야 한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수용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 여성은 그 후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근본 심리 첫 번째는
현재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6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베개를 펴고 침대볼을 매만졌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한 뒤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의 집은 넓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할 뿐이야.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게 안 돼. 나중에 하려고 하면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지. 나중은 없다는 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현재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 평생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환기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십시오. 컵 하나를 씻으십시오. 창문 하나를 여십시오.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는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근본 심리 두 번째는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물건들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2년째가 되자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3년째 되던 봄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로. 그날 오후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벌 한 벌 옷을 꺼냈습니다. 어떤 옷은 기부하기로 했고, 어떤 옷은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우는데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옷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옷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빈 옷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 같은 목적으로 살 수 없다. 융은 인생을 아침과 오후로 나누었습니다. 아침은 성장하고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오후는 내면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의 삶은 아침과 다릅니다. 오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후의 삶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본성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정리한 뒤 자신의 방을 다시 꾸몄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 삶의 주인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집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근본 심리 세 번째는 남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60대 중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지만 이제 나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책들, 쓰지 않는 운동기구, 고장난 전자제품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그는 아마 20년 정도를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는 계산해 봤습니다. 20년이면 7,300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그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과만 살겠다. 다음 날부터 그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읽지 않을 책은 기부했습니다. 옷을 정리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버렸습니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내놓았습니다. 정리를 할수록 집은 텅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어갈수록 마음은 채워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정리를 하는 거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여유가 없더라고.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낭비한 것이다. 세네카의 말은 냉정하지만 정확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쓸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그 남성은 정리를 마친 뒤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구나.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당신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과거의 짐을 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정말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십시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이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견뎌왔고, 너무 많이 버텨왔고,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집이 어질러진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먼저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계속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이제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는 집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삶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컵 하나를 씻는다면 그것은 그냥 설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오늘 창문 하나를 연다면 그것은 그냥 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실 자격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오늘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는다면 그것은 그냥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내 공간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버텼을 뿐입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작은 것 하나씩.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